올해 마지막 해외 일정으로 택했던 중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큰 긍정 요소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3박 4일간 진행이 됐는데 일단 재계의 기대감이 굉장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사절단이 동행을 했는데 우리 재계 중국 측에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우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였죠. 대기업이 35개, 중견기업이 29개, 중소기업이 160개, 총 260개 기업이었는데 260개. 비교를 굳이 하자면 지난번 첫 미국 방문 때는 52곳, 그리고 두 번째 인도네시아 방문 때는 87곳이었으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거의 3배가 됐군요. 네, 알 수가 있고요. 그 순방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업에게도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지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 방중에서는 이런 경제 사절단 규모가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주기 위한, 중국에 투자를 주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간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기업 투자 부분에서 삼성이나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이 삼성의 낸드 플래시 그리고 LG의 5조 정도의 중국 투자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만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드 사태 이후에 경제 보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문제라든지 롯데마트도 있고요. 롯데마트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한한령을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도 요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로 악화됐던 양국 관계 기업들에게 굉장히 고통이었는데 리커창 총리와 만나서 경제 협력 관련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어떤 점을 주안점을 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갔을 때 방중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개였죠. 첫 번째는 사드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북핵 문제였고 세 번째가 경제 활성화 문제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진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봉합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 북핵 문제는 현 추제 유지 이렇게 갔는데 경제는 역시 리커창 총리가 모든 총대를 쥐고 있죠. 아까도 뉴스에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된 리커창 총리와 점심을 같이 못하고 오찬을 못하겠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 내면에 뭐가 있냐면 혼밥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이 현재 어제부터죠. 18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진핑 내각에 있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한중 경제 관계도 굉장히 여러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은 지금 아마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금융 리스크를 아마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갈까가 아마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그렇지만 리커창 총리는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이 보복 철회 때문에 아마 경제계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기대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언급 때문에라도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충칭을 방문한 문 대통령, 리커창 총리만 만난 게 아니고 현대차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산업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조와 배터리 규제 이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칭에서는 특별히 이제 현대차를 방문했는데 충칭은 사실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충칭은 중국의 시진핑이 경제 또는 정치 원칙의 상징인 1대1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다에서 시작해서 실크로드까지 연결하는 동남아시아를 휘둘러서 세계를 휘감고 있는 유라시아까지의 이 경제 정책을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지 방문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충칭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한 것이 의미가 있는데
기업으로는 현대차를 방문했죠. 예. 요 의미는 지금 가장 그 사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대차지 않습니까? 네. 현대기아차가 작년 대비해서 지난달에 물론 14만 5천 대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남겼지만 그 기록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총괄하다 보면 약 38%, 약 40% 정도 판매가 감소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풀어달라는 간접 시그널을 준 것이죠. 예.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같은 산업에 엮여 있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부품 문제까지 같이 상호 관계를 해나가자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화해 무드를 좀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과 중국 관계는 9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 별개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번 문제로 정치 경제가 일체화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 관계는 우리가 뭔가를 주면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를 갖다면 예. 지금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죠. 거의 동등관계를 갖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국을 대하는 우리의 경제 그 파트너십은 이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서로 상호 시너지를 해갈까에 대한 포커싱을 가지고 중국 진출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대중국 경제 관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